한 주는 영숙님 이야기로 매스컴도 그렇고 커뮤니티 그리고 유튜브 채널까지 아주 시끄러웠었죠.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고 거기에 영숙님이 본인의 SNS 계정에서 악플러들에게 일침을 가하면서 매스컴은 더 뜨거워졌었죠. 그리고 지인과 나눈 카톡 대화 내용에서 연기니 본인이 창작했다느니 그런 내용들까지 나오면서 많은 대중들은 와 정말 역대급이다, 슈퍼히로인이 아니라 슈퍼빌런이다 라는 생각들이 지배적인데요. 그리고 영수님도 영자님과의 대화에서 박수 두 번 치면서 조급해하지 말고 응? 이라는 멘트 때문에 연애 갑질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본인 계정에 바로 사과의 글을 올렸었죠. 또 지난번 옥수님 자작글 사건도 그렇고 아직 방송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출연자들 모습도 화제가 되는 것 같죠. 제가 볼 때는 말이죠. 지난 영상에서도 몇 차례 언급했지만 이번 16기 출연자분들이 돌싱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있고 현재 재혼 시장에서 우리와 같이 평범한 일반인들 중에 돌싱분들을 위한 만남 그리고 재혼을 위한 시스템이 열악한 건 사실이죠. 막상 결정사만 해도 보면요. 일단 돌싱에 거기에 애까지 딸려 있으면 정말 재력이 되거나 아님 직업이 누가 들어도 다 알 법한 사자가 들어가는 직업군이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평범한 사람들은 어디 명함도 못 내밀 뿐더러 일하고 애들 양육하기도 하루 24시간이 빠듯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선뜻 용기를 내서 찾아가는 게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채팅 앱이나 데이팅 앱 이런 건 뭐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도 직장이나 회사에서 남녀 비율이 어느 정도 맞고 서로 간 대화나 교류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그런 곳에서 일한다면 그나마 또 사람 만날 기회나 가능성이 영 없는 건 아니지만 이와는 정반대의 환경에서 일하는 돌싱분들은 살면서 기회가 많지 않아요. 거기에 상대가 초혼인지 아닌지,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 합쳤을 때 예상되는 갈등 인자들이 또 없는지, 경제적으로는 문제가 없는지, 양가 집안까지 그냥 듣고만 있어도 골아프죠. 그리고 수치적인 데이터는 없지만 음지에서 만남을 유지하는 분들도 꽤 많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겁니다. 이렇게 돌싱 또는 돌돌싱 분들이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솔로에 출연한 16기 출연자분들 당연히 연애에 많이 굶주려 있었지 않았을까요? 물론 이혼 기간에 따라서 각자 체감하는 정도는 다를 순 있지만 그래도 이혼이라는 단어가 주는 심리적 부담감은 다들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16기 출연자들은 다른 기수와는 확실히 차별화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뭐든지 급합니다. 뭐든지 다 급해요. 누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다들 그렇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역시 돌싱분들이라 뭔가 표현에 있어서 직설적이고 화끈하네 라고 단순히 선입견에서 시작된 시각으로 바라봤다면 중반부터 이분들의 공통된 특징인 다른 사람들의 말을 옮기고 또 와전시키고 그리고 본인들만의 해석법으로 받아들이는 모습들에서 이게 단순히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연애에 있어서 천성 자체가 급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런 성향들이 여러 사건들을 동시다발적으로 발단시킨 기폭제 역할도 했다고 봅니다. 가령 첫인상 선택 때 0표를 받은 광수님 인터뷰에서 웹만 보면 그럴 줄 알았다, 이제 앞으로 잘해야죠, 앞으로가 중요하니까 라는 말에서 자기 객관화가 잘 되어 있고 긍정적인 사람이구나 라는 이미지를 심어줬잖아요. 그래도 0표의 강한 압박감 때문이었는지 그 뒤 첫 데이트 선택에서 옥수님과 용자님 두 명으로부터 선택을 받게 되면서 이성을 상실한 사람 마냥 정신 못 차리죠. 당장이라도 내일이 최종 선택의 날이라도 되는 것처럼 두 사람에게 내일까지 최종 선택의 답을 주겠다, 그리고 난 그 한 사람에게 이제 올인하겠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런 광수님이 하필이면 또 세 번째 만남에 결혼하고 한 달 만에 이혼한 옥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섣부르고 책임지지 못할 감정의 블랙홀로 빠지게 되죠. 그 다음 영자님 볼까요? 첫인상 선택 때 0표를 받고 좌절과 낙담 속에 눈물을 보였었죠. 과거에도 눈물을 보인 사람들은 많았죠. 당장 15기 옥수님만 해도 첫인상 선택 때 0표를 받고 눈물을 보이며 자존감이 많이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었잖아요. 하지만 16기 영자님은 그 이후부터 계속 뭔가에 쫓기는 사람 마냥 매사 옥수님을 의식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이번 방송 마지막 부분에서도 인터뷰 마치고 영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숙소로 막 뛰어가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게 그렇게 뛰어갈 일인가요? 본인이 슈퍼데이트권을 행사하는 입장인데도 뭐가 그렇게 급할까요? 그리고 사람들 다 있는 자리에서도 옥수님을 의식해서 하는 발언들도 보면요, 일종의 견제성 발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가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건지는 몰라도 여기는 솔로 나라 아닙니까? 최종 선택하기 전까지는 그 어떤 참가자도 상대방을 알아볼 권리가 있고 또 언제든지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이 프로그램 모든 출연자가 누려야 할 동등한 권리라는 거죠. 그런 권리를 지속적으로 나는 피해자니까,
넌 이제 내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지 마. 더 이상 나를 쫓아오지 마라. 사람들 앞에서 자꾸 이렇게 말하는 것도 상대 디스하는 겁니다. 본인이 마치 상대방 때문에 피해자가 된 것처럼 주변에 인식하게 만들고 또 그럼으로써 우회적으로 상대방의 선택과 행동에 제약을 가하고 개입하려는 말과 행동들, 그것도 가스라이팅인 겁니다. 영숙님이 난 마치 이 돌아가는 상황의 지배자인 것처럼 말하고 상대의 생각을 지배하려는 듯한 행동만 가스라이팅이 아니라 영자님이 하는 행동도 수동적 가스라이팅인 겁니다. 출연자들끼리 만남의 과정에서 어장관리, 양다리 이런 행위들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고 판단은 본인과 대중들의 몫이겠지요. 그리고 영수님, 영철님도 보면요. 이 두 분도 뭔가 단단히 본인들의 착각 속에서 헛다리 짚는 사람들처럼 보이잖아요. 먼저 영철님 볼까요? 어제 아침 남자들 방 대화에서 영철님이 현재 얽혀있는 애정관계에서 본인이 막 들어가면 분란이 생기고 전쟁까지 난다라는 말도 곱씹어보면 그런 거죠. 내가 말이야 이 정도 급이 되는 내가 딱 들어가면 상황이 더 복잡해진다? 다들 긴장해야 될걸? 이렇게 허세 있는 모습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첫인상 3표를 받고 의자왕 운운하면서 잘 나갔었는데 이제 그 관심이 광수님에게 옮겨가면서 뭔가 스스로 우쭐하고 싶었던 걸까요? 아님 정숙님은 일단 안전빵으로 킵해둔 상태라 좀 여유로워진 탓에 어깨에 뽕이 들어가 한껏 취해 있는 탓일까요? 제가 볼 때는 영철님이 들어가든 나가든 현재 대세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로 보이거든요. 첫 데이트 선택에서 영숙님을 지목했는데 영숙님 감당할 자신 있으신가요? 영숙님과 잘 된다면 영철님 자녀들 훈육은 확실히 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리고 영수님 보면요. 영수님도 영철님과의 대화에서 옥수님이 원래 자기 쪽으로 오려고 했는데 왠지 많이 몰릴 것 같아서 안 왔다. 그리고 지금 분위기상 본인 쪽으로 넘어오는 것 같다. 말은 안 했지만 느낄 수 있다. 그렇게 말하죠. 하지만 팩트는 옥수님이 첫인상 선택 때 그러려고 했지 지금 그렇다고 말한 적은 없었죠. 과거에 그랬었지. 현재가 그런지는 모른다라고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을 현재 그런 것 같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뒤에 영자님과의 대화에서 더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며 조급해하지 마라, 서두르지 말아라 라는 둥 누가 누구한테 해줘야 할 말인지 구분 못하고 본인이 영자님에게 하고 있죠. 따지고 보면 영수님은 영자님 아니면 현실적으로 커플 가능성 없는 게 팩트죠. 자기 객관화들이 이렇게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이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와 같은 우리 주변에 있는 보통의 사람들입니다. 다만 돌싱이라는 특수한 환경과 나는 솔로라는 고립된 애정 환경이 맞물리면서 원래 이분들이 가지고 있던 성향들이 더 도드라져 나왔던 게 아닌가 하거든요. 영숙님도 보면요. 어떤 조직에서든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꼭 한 분씩은 다 있거든요. 정말 몇만 분의 1에서나 볼 법한 희귀병 환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들 회사 생활 하시면서 그 안에서 꼭 보면 정치에 능숙능란한 사람들 또는 외골수 기질이 있는 사람들, 가스라이팅 오지게 하는 사람들 한두 명씩 다들 겪어보잖아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전 직장 생활할 때 영숙님과 같은 정말 거의 똑같은 말투도 비슷해요. 그런 동료가 있었거든요. 피해의식도 심하고 자기 생각에 갇혀서 타인의 말은 잘 듣지도 않아요. 또 말할 때도 항상 자기는 다 아는 식으로 상대를 가르치려 들고 조정하려는 듯한 대화법. 지금 생각해도 최악의 인연이었죠. 근데 또 좋은 점도 있긴 했어요. 자기 감정에 솔직하고 화통하고 자기 편이라 생각하는 동료들에 대한 신뢰가 깊었거든요. 마치 영숙님이 정숙님과 순자님은 나에게 어떤 잘못을 해도 그건 실수일 거야 라고 관대하게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은 나의 적이 아니 나에게는 우호적이고 무해한 존재로 인식하는 것처럼요. 자, 다음 주는 이번 주 영숙님 사건에 이어 옥수님 사건이 예고되어 있죠. 또 하나의 문제의 장면. 광수님과 영철님이 옥수님을 사이에 두고 카메라 돌려서 까보자 라고 하는 그 장면에 대한 이유가 이제 밝혀질 거라고 보는데요. 예고 장면에서 영자님과 영철님이 나눈 대화에서 영자님이 그러죠. 옥수님이 여자들끼리 있을 때는 단 한 번도 영수님한테는 마음 없다고 했는데 영수님한테는 가서는 처음부터 영수님이었다고 말했다. 그렇게 말을 전달하죠. 어제 영수님이 영철님에게 한 말 그대로 오늘은 영자님이 테이프 반복 재생하는 것처럼 한 글자 틀리지 않고 똑같이 말하죠. 영숙님한테서 전해들은 말이죠. 아마도 다음 편에서 광수님으로부터 또 똑같이 듣지 않을까 예측되는데요. 피해망상에서 비롯된 잘못된 믿음의 결과이고 그로 인해 판단력도 흐려진 겁니다. 비단 영자님만 그런 게 아니죠. 영숙님, 순자님, 광수님, 영수님까지 다 똑같은 겁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고 그런 잘못된 믿음을 통한 자기 확신, 자기 합리화, 그리고 그릇된 상황 판단, 그 정보에 대한 사실 여부 파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사실이라고 다들 믿고 싶은 거죠. 더 재미있는 대화는 그 다음에 나오죠. 순자님이 영자님한테 물어보죠.
그래서 그럼 영수님은 옥수님하고 잘해보겠다는 거야. 어쩐다는 거야. 라고 영수님 의향은 어떤지 영자님한테 물어보죠. 그런데 영자님은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영수님 생각은 중요하지도 않은 듯 옥수님이 영수님이래 라고 말하죠. 마치 옥수님이 누군가를 선택하기만 하면 뭐든 다 되는 전지전능한 신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죠. 다들 한 번 또는 두 번의 이혼 그리고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겁니다. 물론 옥수님이 자녀도 없고 스포츠카에 자기소개 때 다재다능하고 취미생활도 남들 보기에 시간과 재력이 여유로운 사람처럼 보였잖아요. 그런 옥수님이 첫날부터 공개 석상에서 광수님을 향해 직설적인 쌈 공격까지 날렸으니 다른 여자 출연자들 입장에서 보면 조급해지고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감정들을 느끼게 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옆에 있던 현숙님에게로까지 그 소문은 들어가게 되고 영숙님 사건 이후 상황은 제2의 파국으로 치닫게 되죠. 오해는 더 큰 오해를 불러오고 이후 여자들 방에서 다들 모인 자리에서 정숙님이 문제의 원인은 말이 와전된 거고 다들 직접 본인한테 들으라고 말하면서 상황 정리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진실의 화살은 영숙님에게로 향하게 되는데 영숙님의 대답이 궁금해집니다. 아마도 광수님과 싸운 이야기만 하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은데요.